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초특급 게스트 배우님 하이님 모시고 하는 2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이. 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로맨틱 홀리데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이번에 로맨틱 홀리데이랑 비슷한 사연이 한 개 왔어요. 그래서 사연부터 한번 읽고 마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서로 사랑해야 할 러브스토리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회사 동료를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내 카페에서 농땡이를 피우면서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다가 글쎄 둘 다 같은 장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스타와 카톡 프로필을 매일매일 훔쳐보고 온 매무새를 신경 쓰고 별거 아닌 말에도 너무 크게 웃고 부끄럽게 지독한 짝사랑이었죠. 그렇게 혼자 미친 유사 연애를 한 지 몇 달째 됐을까요?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커피 제 거 사는 김에 같이 샀으니까 마셔요. 오늘 빼빼로데이라 사왔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애써 모른 척을 했는데요. 결국 지난주 주말 그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항상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상대가 생겨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되면 갑자기 확 식어버려요. 제대로 된 연애를 좀 해보고 싶어서 소개를 받아도 좋아한다는 감정이 전혀 들지 않고요. 어쩌면 이 짝사랑 감정에 중독되어 버린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 누굴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자존감을 좀 더 키워봐 등등 도움 안 되는 말만 해주는데 저 사실 혼자 있는 거 너무 외롭고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외모 광복도 좀 심해서 이젠 좀 저를 예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썰랩 분들이라면 해답을 찾아주실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편에 저희가 독백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역시 아니 저 잘 진짜 읽고 싶은데 너무 잘하신다. 대사가 안 보여가지고 역시 배우님 너무너무 사연을 멋들어지게 읽어주셨고 결국에 사연이 짝사랑 유사연애를 혼자 하는 고민녀의 그쵸. 사연이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애착 유형이랑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착 유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애착 유형이 총 4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애착 유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애착 유형 첫 번째는 안정형,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형, 세 번째는 회피형, 그리고 네 번째는 회피와 공포가 같이 있는 회피공포형이라고 있고 공포요? 회피 및 공포형? 회피 및 공포형, 불안정 애착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애착 유형을 크게 구분했던 실험이 있는데 이게 1978년에 네.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발달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이제 연구학자가 진행했던 실험에서 기인한 거래요. 아이와 부모, 특히 이제 엄마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거고, 근데 이 메리 에인스위스는 총 애착 유형을 총 3가지로만 했었는데, 3가지. 네, 근데 이후 동료인 메인이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 불안정 혼란형을 추가해서 지금의 애착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안정 애착형은 연구 대상의 약 65%가 차지를 했대요. 거의 대부분이네. 네, 그래서 불안 위협을 느낄 때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위안을 얻고 안정감을 찾으면서 자신의 놀이 활동과 탐색에 몰두하는 아이들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안정 애착형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했던 회피형. 회피형은 연구 대상의 약 20%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낯선 상황에서 엄마가 어디 가는지 관심을 보이지를 않고 분리할 때도 엄마랑 분리해 있을 때도 불안해하거나 울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와 또 재회했을 때도 엄마한테 무관심하게 돌아서며 안아주며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에서 좀 기인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거는 조금 마지막에 그 메인이란 동료가 했었으니까 세 번째 것만 같이 보면
불안정형은 연구 대상의 약 10%에서 15%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엄마가 곁에 있어도 탐색과 놀이는 거의 하지 않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엄마에게 집착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좀 기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애착 유형들을 보이는데 이 사연자는 조이님이 볼 때는 어떤 애착 유형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회피형 유형에 조금 속하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회피형. 약간 뭔가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회피형의 유형에 속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고 네, 그렇습니다. 회피형. 그러면 우리 아까 1부에서 얘기해봤던 로맨틱 홀리데이의 이제 대표적인 두 인물 아이리스, 케인트 윈슬렛이 연기했던 이제 아이리스와 그리고 아만다 이 두 명의 한번 애착 유형을 분석을 해볼까요? 키키님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가지 중에서 3가지만 좀 보자고요. 회피형, 안정형, 불안형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아만다와 아이리스는 좀 어떤 형들인 것 같으세요? 아만다와 아이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만다 같은 경우는 뭐 회피형이라고 다들 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이제 아예 이제 서두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제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여자인 것 같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또 전 남자친구였던 이제 인물한테도 그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하죠. 근데 뭐 그래서 뭐 회피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형인 것 같기도 해요. 불안형. 네. 왜냐면 이제 또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그레이엄한테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뭔가 충분히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해도 된다는 거를 뭔가 이래도 괜찮아. 나 이런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느껴도 괜찮아 라는 걸 그렇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 다 조금 섞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아이리스? 네.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유형을 나눠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꼭 하나의 유형만으로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또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하이님이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아만다와 아이리스. 저도 아만다 같은 경우에 키키님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뭔가 회피형과 불안형 둘 중에 조금 생각을 한다면 불안형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짝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회피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로 사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러게요. 좀 뭔가 어려워요. 안정형은 아닌 것 같은 게 그도 어쨌든 아이리스가 사랑하는 대상이 첫 번째가 이제 약혼을 하신 그분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마일스인데 사실 마일스도 그렇고 둘 다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애착을 가졌던 사람 보면 아서인데 그러니까 아이리스는 뭔가 자기가 안정적으로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한테 애정을 좀 느끼지 않고 내가 좀 불안정하게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조금 애착을 표현하는 좀 기질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건 또 무슨 유형일까요? 근데 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어떤 거 꼭 궁금했어요? 애인이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있죠. 저도 패티시인가요? 그거 봤어요. 몰라 패티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참에서 봤어요. 진짜요? 네. 저는 주변에 있어요. 실제로. 진짜요? 그러면 사겨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귀려고 노력해서 사귄 경우도 있고 이야. 실제로 환승연애를 성공한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뺏으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흥미가 가고. 진짜. 근데 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친구도 약간 외모 강박 심하고 좀 자존감이 낮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할 때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게 진짜 무섭긴 독특하다. 하네요. 사실 사람들이 집단 심리에 되게 넛지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연결고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남이 선택한 거에 뭔가 결정을 맡겨버리는 셈인 거네요. 그러게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나가다가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게요. 너무 무섭다. 너무 근데. 무서워요. 근데 한편으로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어쨌든 그런 기제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다 애착 유형을 연구를 했던 그 연구진은 엄마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거고 요게 성인 애착 유형별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 패널분들도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유형인 것 같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유형일까?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안정형 관련해서는 사실 그냥 이름 그대로 안정형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뭐 주요 특징 같은 것도 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밖에 보편적인. 없습니다. 네. 보편적인 이야기들, 뭐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안정적이고 사랑을 너무 잘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건너뛰고 두 번째 불안형부터 한번 봐볼게요. 불안형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불안 및 집착 수준은 굉장히 높고 회피 수준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언젠가는 버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집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빨리 친밀감에 빠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안형은 자신의 관계에 몰두하고 파트너가 자신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는 감정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질투,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집착,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잦은 기복,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크고 정서적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안정감을 얻기를 희망하고 종종 파트너의 정신건강 및 삶의 수준을 나 때문에 의해서 좀 낮출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회피형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회피형. 회피형은 반대예요. 조금 불안형이랑.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회피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오히려? 하고요. 네, 반대로. 그리고 불안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수준은 높다고 합니다. 근데 회피 유형도 똑같이 불안형처럼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하지만 불안형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빨리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친밀감 높은 행동들을 하지만 반대로 회피형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멀리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요. 네, 밀어내기 방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움을 청하지가 않고 혼자 해결하거나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절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요런 불안형과 회피형 특징들을 들어보니까 포지님은 좀 어떠세요? 두 개 다 아니면 안정형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불안형인 것 같고 불안형. 네, 관계에 대한 그런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불안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불안형. 하이님은 좀 어떤 편이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듣는데 불안형을 들을 때마다 이제 나다. 바로 이것은 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불안형임을 느끼게 되는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불안형. 키키님도 불안형? 다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나의 그치. 불안형을 깨워주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는 불안형이 불안형인 되고 거고. 또 맞아요. 뭔가 나한테 너무 들이대. 그럼 나도 회피형이 되는 거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조이님도 다 섞여 있다. 저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꼽자면 저는 회피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회피형. 좀 잘 밀어내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불안형은
회피형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조이님이 봤을 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유형을 만나면 음. 서로 거울 치료 당해요. 거울 치료 당하는 게 근데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같은 유형 오히려. 만나봐야. 오히려 만나봐라. 그래야 음. 좀 깨져봐야 정신을 좀 차리는 맞아, 맞아. 것도 있어서 맞아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훨씬 지독한 회피형인 사람을 만나봤다가 좀 많이 그게 감화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연락을 되게 잘 씹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때 사귀었던 분이 연락을 진짜 이틀 동안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이틀, 3일? 근데 그게 진짜 뭐 말을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잠수였는데 그때는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근데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사유가 있었는데 어찌 됐든 그게 그 본인의 좀 개인 사정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그 애인한테 말을 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했던 건데 어떤 일이든 좀 사귄 사이면 직면을 해서 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 실망할까 봐 약간 말을 못했던 그런 일이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죠. 불안형인 하이님은 좀 회피형 남자나 불안형인 남자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주로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회피형이신 것 같아요. 이제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연애가 끝나고서는 나 좀 약간 심각한 불안형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거를 좀 탈출하고 싶어서 되게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되게 불안형들이 회피형한테 많이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내가 이래가지고 뭔가 좀 회피형들만 만나는 건가? 그래서 난 자꾸 점점 불안해지는 사람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탈출하고 싶어서 많이 마음적으로 저를 많이 다독이고 계속 믿음을 저 스스로에게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연애관에 있어서 이 유형은 진짜 도저히 안 만난다 이런 거 있는 분 있으세요? 나 진짜 죽어도 회피형은 절대 안 만나. 근데 너무 사바사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쨌든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이 사람의 계도 가능성을 사실 아예 닫고 뭐 이렇게 안 만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불안형이라서 뭐 이런 게 있어. 너는 회피형이라서 이런 게 있지. 상처를 좀 보여줄 정도로 좀 서로 용기를 내고 그거를 어떻게 같이 조금 치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라면 사실은 그 유형 자체는 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녹음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런 유형을 얘기를 하고 뭐 저희가 앞에서 퍼센티지도 얘기를 하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연구가 굉장히 엄청 오래된 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대로 오면서 그 비율 자체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50%의 안정형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게 엄마가 나 어릴 때 사랑을 안 줘서 그런 거네 하면서 엄마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자기가 크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내가 뭐 20%에 해당하는 회피형이라고 해서 나는 어떡하지? 내가 가진 이 회피형이 되게 장애가 아닐까? 일종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다 바뀔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엄마 삼느냐에 따라서 되게 당신의 이제 세계관은 넓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단정 짓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오픈 마인드로 좀 내려놓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꾸 애착 유형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키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애착 유형의 테스트의 어쨌든 근본적인 거는 사실 유아 시절에 이제 부모의 사랑, 특히 엄마 맞아. 모녀와의 관계, 모자와의 관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포지님이 보기에는 그 유년 시절에 겪는 사랑이 정말 내가 이성 간의 연인 간의 사랑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쯤에서 커밍아웃 하자면 저는 이 애착 유형 이론을 전혀 믿지 않고 그리고 커밍아웃에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모르던 그러니까 저도 뭔가 좀 네. 새로운 네. 정체성을 알게 되는 줄 그러니까요. 알고. 받아들일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애관이라는 게 제가 그냥 제 삶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지금도 계속 연애관이 달라지고 있고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의 그 과정만으로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님은 좀 네. 어떠세요? 저도 포지님이랑 너무 공감이 되고요. 저도 지금 계속 뭔가 연애관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번 녹음 때 이제 키키님께서 그런 말을 해줬었어요. 그 이제 연인이 새로운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맞아요. 그런 맞아.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게 몇 주일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막 씻다가도 그래, 맞아. 뭐 하다가도 그래, 맞아. 약간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엄마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도 저에게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잘 맞는 상대를 찾아가는 것도 저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계속 큰 저도 연관관계는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이제 정말. 네. 네. 근데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들어봤더니 너무 화목하지 못해. 근데 나는 내 자녀도 갖고 싶어.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단 하나에 걸리는 거 없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자녀를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었을 때 키키니 좀 어떠세요?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진짜 어려운 생각을 문제예요. 해요. 근데 음.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고 자라는 게 이런 환경밖에 없으니까 난 거치기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난 아쉬웠기 때문에 고치겠어. 강력하게 이제 내 자식한테는 이런 느낌을 주기 싫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고 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자라는 태도라면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이제 나도 나의 이제 구김살을 보여주고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들겠죠. 이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환경에 살았으면 화목한 게 어떤 거인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을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만약 같은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2개 있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A랑 화목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B가 있는데 내가 둘이 좋아하는 정도가 똑같아. 같다면 A를 모든 고르겠다. 조건이 똑같아. 그러면은 A를 선택하겠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내가 화목했으니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이 애정도로 네.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금쪽이 에피소드 중에서 금쪽이 유형이 네. 자기 아빠한테 막말하고 자기 아빠를 막 때리고 그리고 아빠한테 욕하고 막 이런 애가 나왔어요. 어머. 근데 그 아빠가 애한테 너무 헌신적인 거야. 뭘 다 해줘. 그냥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막 퇴근하고 와서 놀아주고 아이 다 막 욕해도 다 맞춰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네. 그 아빠의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받은 학대가 너무 심해서 자기는 나중에 아빠가 되면 내 애를 위해서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그 관념이 되게 심했던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근데 결국에 애는 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DNA의 그런 형제들 자체는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기질 자체를 뭐 바꿀 수는 없죠. 태어난 거를. 근데 환경이라는 게 또 무시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아버님이 노력하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 진짜 아빠는 안쓰럽네요. 그 노력을 했으면 성과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또 본인의 가정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키키님처럼 그래 그러면 나랑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으면 생각났는데 네. 저 가장 최근에 했던 소개팅에서 그 상대가
되게 화목한 집안의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좀 학벌도 본인의 아, 그런 그 친구? 프라우드도 있고 네네네. 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전 연애를 얘기하면서 전 연애의 사람이 되게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애였는데 자기는 그래서 더 끌렸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 환경이 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너는 너무 해맑아서 솔직히 내가 막 그렇게 큰 끌림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무례하고 일단 네. 되게 이상한 패티시가 있네.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본인이 약간 그거를 구원 패티시 같은 게 있나 보다. 근데 실제로 그 그게 단어를 있어, 썼어요. 있어, 단어가 있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닐까? 그 저희 다 그거 봤잖아요. 어떤 그 거요? 예능 그 뭐야? 사상검증. 사상검증. 더 사상검증 커뮤니티, 구역. 더 커뮤니티.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 구역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이면서 씨 보고 어떤 패널이 쟤는 지보다 아직 똑똑한 애 못 만나서 저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슈퍼맨도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맞아요. 법대 나왔는데 이면서 뭐 어디 나왔더라? 하여튼 그랬는데 되게 서울대. 건방지게 나오잖아요. 캐릭터 자체가. 그치. 그랬더니 그 패널이 슈퍼맨한테 쟤 아직 지보다 똑똑한 애 못 만나서 그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그런 거 아니까. 아직 지 잘난 맛을 사니까. 그리고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 환경에 그치 대해서 모르는 거지. 아예 모르잖아. 모르죠. 근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너무 해맑아서 안 돼. 약간 그렇지. 그래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그럼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속에 본인의 뭔가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그러네요. 윤호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있잖아요. 헌신적인 아버지.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 그 학대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어른이 돼서도 치유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치유를 못 받은 치유 거야. 못한 상태로 아버지가 돼서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어린 날의 자기를 치유를 그렇게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오은영 쌤이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과거를 치유를 하려는 행위인 거죠. 그거는 맞아. 진짜로 애한테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맞아. 그래서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역시 키은형.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애기한테 헌신하는 시간에 자기를 조금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맞아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기고만장남 음. 그분께서도 본인의 컴플렉스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으신 있어. 분 같다는 생각이.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됐죠? 예, 제가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이님. 걱정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 저번 녹음 때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요런 성인 애착 유형을 정하는 거는 첫사랑이 아닐까.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사랑이 내 성인 애착 유형을 정한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네. 왜냐면 저는 첫 연애에서부터 이제 그분이 바람이 나셨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그 불안함, 이성 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좀 저도 어떻게 보면 치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약간 좀 막 남자도 미워했다가 연애도 한동안 쉬었다가 이제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얘가 또 나를 잠시 뒤로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불안감이 계속 엄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전 연애 때 그 남자애가 좀 많이 저를 치유해줬어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헤어지긴 했지만 이제 좀 많이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조금 계속 저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 연애에 대한 그런 상처는 좀 오래 가는 것 같다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포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하이님 잘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이님이 잠깐 또 액션을 하셨는데 주먹을 아주 가지고 분노의 액션을 해서 네,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떠셨어요. 연애관 말티즈. 형성에 있어서 뭐 저는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했던 첫사랑이니까 그만큼 이제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고 해서 더 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큰 것 같고 뭐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뭐 첫 번째 연애했던 사람은 아주 생생히 기억이 잘 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친구들은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이게 많이 하면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게. 많이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숨 쉬듯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다 못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첫 연애에 대한 이제 비중이 좀 크다.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다. 첫 연애를 언제로 치세요, 님들? 연애? 아니, 근데 어. 괜찮아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이런. 아니 그 편집해 주시죠. 아니 뭐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시니까. 본인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저도 잘 살고 있고. 첫 연애를 언제로 치냐? 나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해. 첫 연애 언제야? 그래 이 사연에도 나왔듯이 짝사랑도 첫 연애인가? 연애는 연애는 아니지. 그래요. 첫 전 사랑인 거지. 나이가 언젠지가 네, 궁금해요. 그래요. 몇 살? 본인이 진짜 경험한 첫 연애? 왜냐면은 저는 오피셜리 첫 연애가 초딩 때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야, 그 뭐 연애야 이런데 저희 심지어 그 투투 때 100일 때 200일 때 다 뭘 했어요. 100일 때 에버랜드 가고 200일 때 귀여워. 서울랜드 가고 뭐 300일 때 롯데월드 그렇게 했어요. 선물도 다 주고받고. 조숙하시. 그럼 연애네. 지금 하던 거랑 똑같이 했어. 그 손잡고 다니고. 지금이랑요? 그러니까 스킨십도 이제 뽀뽀하고 키스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 아니, 중학생 때. 근데 뽀뽀까지는 했어. 초등학교 때. 아니 그러면 키키님은 지금 초딩 초3애가 와가지고 저 연애 중이에요 이러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조언해줄 수 있어요? 애야 100일 때는 어디 가고 이런 조언해줄 수 있어요? 아니 이제 거기에 이제 시선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이제 이렇게 쪘을 때는 사실 그 흐름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쭉 이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부터로 그러면은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참 어렵지 않나요? 저는 성인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그 키키님의 그 연애 전 첫연애라고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헤어지고 중간에 다시 만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 그날 때. 아니 나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연애 감정의 그 흐름은 예전이나 지금이랑 같은데 근데 딱 어디로 잘라서 말해야 되나? 성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인인데. 근데 저는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본인마다 맞는 것 다를 같아요. 맞는 것 사람마다 같아.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뭐 아직 안 한 걸로. 저도 못 안 살아요. 하겠습니다. 저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첫 연애가 아직 안 왔다. 호진이 어떡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일병유가 나왔을 때 그 홍대 솔로 포차에서 만났던 민영이.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 방송을 듣길 민영이라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민영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자친구분께 괜찮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요. 섭섭래 안 듣습니다. 너무 웃겨. 그 당황스러워. 21살 때 민영님. 농담이죠.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짝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사실 아이리스도 그 남자를 짝사랑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남자는 가지고 놀았잖아. 짝사랑이죠. 그쵸? 짝사랑. 어장 거지. 어장. 근데 짝사랑을 본인들은 어디까지 좀 정의를 하세요? 조이님? 짝사랑? 음. 연애를 하지 않으면 짝사랑 아니에요? 연애를 하지 않으면 짝사랑이다? 한쪽에서만 좋아하면.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날 가지고 놀았어. 그것도 짝사랑이다 그냥? 뭐 사귀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 관계를 맺지 근데 요새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장 말고 색장이라는 게 있대요. 색장? 빡세다. 좀 저렴하다. 근데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 색장? 색장이라고 쓰더라고요. 장. 그 유튜버 같은데 연애 유튜버 찾아보면은 어장 관리남 어떻게 하나요? 해서 이제는 색장남 구분해 주세요. 구분하는 거 알려주세요. 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찾아보면서 저도 나름 이제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요. 이동 시간 찾아보긴 하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진짜 톡식한 관계가 많구나. 맞나 봐요 요새는. 트렌드 리포트에도 나오나요, 그런 거? 글쎄요. 리포트? 2025년 뭐 트렌드. 특호에는 특호. 아쉽게도 코리아. 빠졌는데요. 네. 진짜 그런 관계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짝사랑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호님이 지금 생각하는 정의는 조이님이나 어떤 거예요? 키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 그리고 나만 혼자 마음이 있는 관계를 짝사랑으로 네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짝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몰라야지 짝사랑 아닌가. 그렇게 상대가 생각하거든요. 인지 못했을 때. 알면 아닌가요?
알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못 참겠던데? 알려주고 싶어서. 아니 근데 맞아. 그거는 사람의 본능이니까. 근데 그게 저 이해가 잘 안 가. 설명을 좀. 근데 해주시면? 이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 게 제 네. 친구도 이 사연 속 분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상대방이 모르게끔 계속 짝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짝사랑하는 그 상태를 즐기는 친구인데 뭔가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저는 뭔가 상대방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짝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미 고백을 했어. 네. 그럼 그건 짝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인 거지. 아, 무슨 이루어질 수 말인지는 없는 알겠다. 사랑인 근데 거. 관계 정의를 안 하는 이번 영화 해설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서로 마음은 다 알고 있지만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 거지.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 감정 자체를 짝사랑은 아닌 것 같다. 상대방이 알아버리면 그럼 그거는 무슨 감정이죠?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약간 새로운 개념 제시. 그 개념을 지금 제시를 짝사랑 다음 하셨네. 단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 그치. 아 이거는 마음이 아프긴 하다. 약간 윤호 박사님이 하나. 그치. 왜냐면 주셔서. 사랑이 딱 두 개가 아니잖아요. 짝사랑과 이루어진 사랑. 짝사랑은 이렇게 세 개다. 그러니까 약간 논문인 거지. 짝사랑의 재정이 그리고 재정이 이제 원래 필요하다. 애착유형도 세 윤호 개였는데 바로 네 개가 지금 된 거죠. 그치. 그래서 하나 더 사랑은 추가가 된 다양하다. 거군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그럼 전 짝사랑 한 번도 안 했어요. 모두 고백했기 때문에. 진짜? 진짜요? 그러면 내 감정을 다 고백했어요? 저는 늘 고백했어요. 진짜? 저는 짝사랑 해봤는데 부럽다. 말 안 해본. 말 안 해본 사람 저도 짝사랑 안 해본 거 같아요. 진짜요? 다 말했어요. 하이님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말 안 해본 말하고? 짝사랑. 네. 그쵸? 말 안 해본 사람 어떻게 7년을 해봤어요. 7년을 7년 와. 지금까지 모르세요? 모를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저는 약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 6년 내내 좋아하고 아. 중학교 때까지도 좋아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7년? 그때 뭐. 7년이 더 어려운 게 사실 그치, 그때는 매일 한 보잖아. 학년 바뀔 그래. 때마다 좋아하는 애 바뀌거든요. 맞아. 그래요. 그리고 누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때 그래서 조이님이죠. 말했는데 그때 막 반마다 저는 이제 그 새 학기가 되면 그래. 나의 그 어떤 막 재미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최애가 한 번에 한 명씩 제가 한 있다지 않았어요? 명당 하나씩 이렇게 심어두고 이제 학교를 갈 재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생각. 저도 5등까지 있었어요. 그게 그 나이대가 다 그렇거든. 맞아. 근데 그 나이대 한 명을 쉽지 않아. 치려는 진짜 찐인 거야. 순해요, 진짜 순해보예요. 순해보다. 그러니까. 저 진짜 순해보여요. 저는 한 명 좋아하면 정말 평생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좀 부러운 게 사실은 저는 진짜 늘상 고민을 하는 게 결혼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지? 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아니 결혼한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만 좋아야 되는 거잖아. 아니, 본인 잘한다면서요. 잘하는데 네. 그 마음을 먹기까지가 공감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 이효리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 내가 바람필까봐 진짜 다 그 생각 한 번쯤은 안 하세요? 하죠. 결혼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그 강주은 씨 유튜브를 보는데 네. 강주은 씨 스복만이 맨날 따라하잖아요. 저 봤어요. 그래서 스복만이 나와가지고 최민수한테 그 강주은 씨 연기를 해요. 근데 최민수가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근데 강주은 씨가 되게 좋아해요. 소녀처럼 자기랑 30년을 살았는데 맞아. 나를 알아봐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치.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겠네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랑 그 대답이 저래서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20년, 30년 사랑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역이 그쵸. 있겠죠.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까. 맞아요. 그래요. 어렵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으로 돌아와서 그 혼자 유사연애도 해봤던 이 짝사랑 고민녀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근데 그 이 사연에서 저는 좀 약간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외모 강박이 심하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이제 그 상대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상대가 자기를 좋아하면 또 자기도 식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해프닝들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좀 더 본인을 사랑하는 이거 너무 좀 그런 얘기긴 한데 본인을 사랑하는 게 가장 지금 첫 걸음은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요. 가장 본인을 중요한. 사랑해라. 네. 그럼 본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가장 쉬운 실전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분 그런 같은 거. 경우는 그렇게 뭐부터 해야 맞아, 될지 맞아. 모를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외모의 강박이 심하니까 외모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한두 개만 알려주고 끝내볼까요? 저는 약간 역설적일 수는 있는데 좀 화장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퍼스널 컬러 찾아보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우울증의 어떤 대처법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화장해 보는 거랑 그리고 자기 그 핏에 맞는 어떤 옷을 사보는 거 막 이러면 내 몸과 어떤 형태에 대한 좀 바디 포지티브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찾아간 여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또 하나로는 저는 일단 내면의 양식을 쌓는 거. 자기 커리어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추고 뭔가 내가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외모에 집착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요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 근데 그런 경우에는 누워 계시다면 지금 잠깐 일어나서 이불 한번 개보시고 방 안 환기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쑥 봤을 때 분명 방이 깨끗하시진 않을 거예요. 방 청소부터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외모적으로 그거는 사진을 본인이 찍기 싫어도 꼭 남겨놓으세요. 주기별로. 왜냐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제가 2년 전, 3년 전 사진을 문득문득 보면 그 당시에는 싫거든요. 맞아. 근데 2, 3년 전에 지금 내가 보면 너무 젊었고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 진짜. 그런 마음이 내가 들어야 돼.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남겨놔야 남겨놔야 돼. 되더라고. 사진 찍는 거 진짜 중요한 거. 되게 감동적이다. 맞아, 맞아. 그래서 본인의 지난 날들을 사진을 보면 진짜 예뻐 보이거든요. 예뻐 보여요. 진짜 그렇더라. 그렇게 나를 사랑해 보는 방법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외모 강박이 있는 친구들을 또 주변에서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렵겠지만 과감히 포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외모를 포기하라.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도 뭐 되게 오랫동안 앞머리를 고수해 왔어요. 뭐 예쁘든 안 예쁘든 앞머리가 있어야지 내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인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앞머리가 까지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한 번 그냥 어렵지만 포기를 해봤었을 때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나 이런 모습도 괜찮네? 조금 더 덜어내는 것도 약간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가지고 어렵겠지만 정말 어려운 거 아는데 어렵겠지만 포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한번 진짜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네, 나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마지막 방송이었고 내년 2025년에는 하이님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3부도 시작하기 때문에 새해에 하이님과 마지막 에피소드 또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한번 끝인사 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